일본에 교제 5년 차의 장기 커플이 있습니다. 가명으로 남자친구는 김씨, 여자친구를 정량이라고 칭할게요. 이 김씨와 정량은 교제 5년의 기념일을 앞두고 정말 좋은 소식이 생깁니다. 2016년 6월 여자친구 정량이 임신을 한 거예요. 둘이 애초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던 터였기에 이 소식은 좀 깝깝한 소식이 아닌 이들에게 너무너무 행복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둘은요, 망설이지 않고 결혼과 더불어 아이 출산까지 하기로 합니다. 둘은 결혼식은 아기 낳고 하자, 우선 혼인신고부터 하자 해서 혼인신고하고 남편이 된 김씨는 일본에서 제일 좋은 곳에서 아내를 출산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르고 골라 평판이 좋았던 도쿄에 있는 한 산부인과로 출산을 결정하게 되죠. 해당 산부인과가 개인실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캐노피가 달린 약간 유럽풍 느낌이랄까요? 공주 침대에 뭔가 지금 분위기가 어마어마하죠. 여기 서비스가 출산하면 개인 간호사가 붙어서 전담도 해주고 퇴원 전에 산모가 원하면 원 내에서 풀코스의 프렌치 디너도 맛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 여기가 컨셉도 그렇고 서비스도 너무너무 좋다 보니 실제 일본 TV에 호화로운 연예인들도 많이 출산하고 하는 병원이라고 많이 소개가 되고 했었대요. 당연히 후기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이 병원으로 선택하고 매주 이제 진찰을 받으러 오게 되는데 임신 9주째에 접어들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이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 측은 조심스럽게 더 이상 그대로 가면 산모도 아이도 위험해질 것 같다고, 하나를 포기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냐고. 이 말에 당연히 남편 김씨는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당장 아내를 선택하게 되죠. 아내 정량 또한 아이를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낙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논의 끝에 인공 중절 수술, 낙태를 하기로 한 거예요. 이때 이 수술은 아이가 죽은 게 아닌, 유산이 아닌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수술이었기 때문에 정량은 엄청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둘은 7월 6일 결혼, 혼인신고를 했고 2일 후인 이제 7월 8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렇게 수술을 받고 집으로 오게 되는데 딱 이때부터 아내의 모습이 조금 이상해져요. 우울해하는 것도 우울해하는 건데 의식도 약간 몽롱한 것 같고 무엇보다 복통이 엄청 심해진 거예요. 집안일도 화장실 가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복통이 수술 후 계속된 겁니다. 처음에는 원래 이런 수술하면 좀 이렇게 좀 복통이 있나 보다 참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통증이 나날이 너무 심해지니까 병원 측에 전화도 해보는데 병원 측도 똑같은 말. 그러다 수술 후 6일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출근해서 일하다가 아내한테 문자를 보내요. 여보, 밥 먹었어? 답이 없습니다. 순간 조금 느낌이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요. 그런데 전화도 안 받아. 뭐 하나? 한두 시간 후에 또 해봅니다. 또 안 받아. 그렇게 몇 번을 해도 안 받으니까 불안해진 이 남편, 일하다가 바로 집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겁니다. 집 안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아내를. 이때 아내의 정량은 이미 숨이 멎어 온몸이 차가워진 상태였습니다. 이 남편은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아내 평소 너무 건강했던 여자였거든. 이렇게 허망하게 갈 여자가 아니거든. 짚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6일 전에 했던 중절 수술, 낙태 수술.
그래, 그거 수술 받고 나서부터 아내가 막 통증을 호소하면서 좀 이상했어. 그 수술 때문에 내 아내가 죽은 거야. 바로 이 남편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 해당 산부인과에 진료 기록 카드를 청구하는 등 수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터무니없는 사실이 드러나요. 제가 이걸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일본에 모체보호법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뭐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만 오늘 봐야 할 건 이 맨 아래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회가 지정한 지정의사뿐이라는 겁니다. 산부인과 의사라도 지정의사가 아니면 인공 중절 수술, 낙태 수술 할 수가 없대요. 여기 맨 아래 부분. 그런데 이 정량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모체보호법의 지정의사가 아니네. 지정의사만 할 수 있는 수술인데 왜 지가 해? 그냥 그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가 한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가 한 수술은 업무상 낙태죄에 해당하므로 위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사실에 남편은 항의했습니다. 이런 항의에 병원 측의 말은 이래요. 아, 원래 지정의사분이 수술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일 그 의사분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수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다른 의사분이 수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 남편은 이해가 안 됐어요. 중절 수술이 그렇게 급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이가 뱃속에서 죽은 것도 아니었고 더 이상 크지 않는다,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해서 이루어진 수술이었잖아요. 지정의사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하루나 이틀 미루면 되는 거였어요. 확인 결과 지정되지 않은 의사가 몰래 불법적으로 정량 포함 12건의 낙태 수술을 했던 게 확인됩니다. 병원 측은 이를 방관한 거고요. 이 정량의 가족 측은 58세였던 남성 의사와 34살이었던 여자 의사 이 두 명을 고소해버립니다. 수술한 의사와 진찰한 의사 둘을 고소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좀 어이가 없고 화가 나지만 어쨌든 수술한 의사가 지정의사가 아니었을 뿐 산부인과 의사가 한 거긴 했거든요. 뭐 엄연히 용서받을 수 없고 위법 행위지만 뭐 어쨌든. 그런데 본격적으로 황당한 건 지금부터예요. 자, 앞서 제가 그랬죠. 이 부부가 임신 중절 수술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임신 9주차에 분명히 의사가 이대로 두면 산모나 아이 둘 다 위험해질 것 같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해서 이 수술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건 터지고 조사하면서 병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자기들은 그런 진단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무슨 개소리야. 태아 산모 둘 다 위험해진다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며. 그래서 수술하다가 이 지경까지 간 거 아니야. 여기서 제일 큰 쟁점은요, 이 중절 수술이 정량의 사망 사인과 관련이 있냐라는 거예요. 진짜 이 수술로 인해 죽었냐. 경찰 조사 결과 이 정량의 사망, 그녀의 사망이 낙태 수술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량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급성 우렬성 신부전이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정량의 사망 관련해서는 모두 불기소됐고 불법으로 12차례 낙태 수술한 거, 이거는 맞잖아요. 불법이죠. 그거에 대해서만 병원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요, 이 정량 가족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수술하고 나서 아내가 계속 배에 통증을 호소했었다. 수술 후에 단 6일 만에 사망했다. 이게 어떻게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냐.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라고, 이제 수술하고 나면 몸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른 지병이 오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좋은 평가와 많은 연예인들이 찾곤 했던 이 산부인과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2017년 4월 7일 폐원을 강요당하기도 했었대요. 산부인과 문 닫으라고. 저는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제일 어이없었던 게 수술 집도도 그렇지만 분명히 아이냐 산모냐 하나 선택해야 한다. 이대로 출산 안 된다. 진단했잖아요. 그래서 낙태수술 선택했던 거 아니야. 그런데 자기들은 그런 진단을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진단해서 이렇게까지 돼버린 건데 아니 무슨 그러면은 부부가 그냥 스스로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 말 듣는 그 순간 이 남편 너무너무 열받았을 것 같아요. 자격 없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수술을 시킨 건 병원의 과실입니다. 뭐 이 정도는 아무도 모를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테지만 막상 이번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나 버리면 이만큼의 비난 받아도 어쩔 수 없어요. 의료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해야 할 일은 지켜야 할 건 무조건 지켜야 돼요.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건은요,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산부인과는 아닌데 제가 다뤘었어요. 옆에 몸이지 유튜브 내에서 수술이라고 치면 바로 이 썸네일이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 무릎 수술이었나? 무릎 수술 받는다고 환자들이 원장한테 받기로 하고 수술대에 올랐는데 보니까 원장이 아닌 수술한 사람, 그 병원 수술 의료기기 납품해주는 사람 있죠? 영업하는 의료기기 납품해주는 사람이 수술을 한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는 의사도 아니에요. 대박이죠.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무릎 수술을 환자한테는 원장이 한다고 거짓말하고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이 한 걸로 이제 기억하고 있고 성형외과도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성형외과였는데 보니까 상담할 때는 원장이 한다고 하고 정작 수술할 때는 다른 사람이 한. 한번 같이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이걸 찍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이거는 실제로 본 거거든요. 아니 어디 그 산부인과 앞에 막 그 장례식 같이 이렇게 천막이 막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 앞에 이렇게 장례식 같이 왜 저렇게 돼 있지? 이제 싶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산모가 이렇게 막달까지 다 채워가지고 출산날 출산을 한 거예요. 자연분만. 근데 간호사나 누군가가 애를 받았는데 애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사망한. 근데 병원 측에서는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라는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그 산부인과 영업 안 되게끔 이제 그 앞에다가 천막 쳐놓고 그 아이의 장례식처럼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버스 타고 가면서 봤던 거고, 와, 제가 그거, 그 얘기 듣고 좀 마음이 아프면서, 너무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기억에 남네요. 뭐, 여튼. 그래서 여튼 오늘 이 사건은 일본에서만 있는 사건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